수능만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시죠? 이 문제가 뭐다? 지금까지 현재 수능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수능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답률 몇 프로예요? 한 18% 됩니다. 일단은 뭐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방향이 반대예요. 네. 보기를 참고해서 A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보기가 예시가 아닌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이 뭐가 돼야 된다? 정리가 좀 돼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자 A랑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요거가 그래도 재밌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평가원이 했던 것 중에 수능 중에 제일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보기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됐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9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9가 모여서 부피 요소가 모여서 9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부피 요소랍니다. 얘네가 모이면 9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아래도 볼게.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있어 9 껍질을 이루고 라고 돼 있어. 자 그런데 봐봐. 부피 요소가 그냥 9를 이루는 게 아니라 9 껍질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런 9 껍질들이 9의 중심 O 주위에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서 9를 이루니까 이렇게 되네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되게 뭐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부피 요소가 제일 작은 단위야. 얘네들이 모이면은 9 껍질이야. 그리고 9 껍질을 겹겹이 쌓아 올리면 그럼 9인 거야. 9의 구성을 설명했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자,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자, 2개 곱하면 뭐다? 질량. 그죠? 자, 그런 질점으로 볼 수 있다. 부피 요소 이퀄 뭐다? 7점. 이렇게. 부피 요소 이퀄 7점. 됐죠? 자, 더 가볼게요. 이러고 끝이 아니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평가원이 보기 쓰면서 1번, 2번, 1, 2에 의하면 이렇게 써준 적, 네, 딱 한 번 있어요, 이때. 지들도 뭐다? 지들도 어려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준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면 이제 볼게. 여기서 이제 난도가 조금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게 난도가 왜 높은 거냐면은,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를 호흡을 너무 길게 읽어버리면 머리에 정보가 다 안 들어와서 그래요. 네. 자, 한번 볼게.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9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9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류력들의 총합은 그 9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9 껍질의 중심의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력과 같다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져요? 안 그려지잖아. 이걸 너무 길게 읽어버리면은 그러면 안 그려져요. 자, 이걸 내가 조곤조곤 한번 들어가 볼게.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9 껍질을 구성하면 한번 자를게요. 자, 지금 그럼 뭐다? 부피 요소가 모여서 9 껍질을 이루는 상태야 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부피 요소들이 9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류력들의 총합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이런 거잖아. 껍질이 하나가 있어. 껍질은 부피 요소들로 되어 있을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부피 요소들이 9 외부의 질점 P, 자, 얘를 당기는 만류 인력들의 총합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와의 만류 인력, 얘와의 만류 인력, 얘와의 만류 인력,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거. 그치? 그 얘기예요. 하나하나 다 해서 더한 것은 그거는 그 9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9 껍질의 중심 O에서 P를 당기는 만류 인력과 같다라고 돼 있지. 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9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있어요. 근데 걔가 어디 있냐면은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량은 뭐라고요? 질량은 9 껍질인 거야. 9 껍질. 자, 이거 일일이 다 더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중점 잡아. 그 다음에 질량을 9 껍질로 해. 그리고 요렇게 둘이 만류인력 구하면은 이거 다 더한 거랑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네, 부피 요소와 9 껍질의 관계를 그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더 확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9 껍질들이 9를 구성할 때야. 9 껍질 9. 그러면은 그것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자, 9 껍질들이 막 모여 있어.
그냥 요만큼만 한번 해볼게. 자,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 동심의 굿껍질들이 피를 당기는 만류인력이라고 돼 있어요. 자, 얘네가 피를 당기는 만류인력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껍질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이런 식으로 자, 만류인력을 다 구해서 또 더해. 그치? 그렇게 하는 만류인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피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야, 뭘 이걸 또 일일이 다 해. 그치? 자, 중점 잡어. 그 다음에 질량을 뭘로 잡어? 이번에는 구로 해. 그런 다음에 그냥 요렇게 둘이의 만류 인력을 구하면은 이거 다 더한 거랑 같아. 이 이야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네, 이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대칭인 구를 구성하는 부피 요소들이 피를 당기는 만류력들의 총합은 자, 부피 요소들 네, 얘네가 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요번엔. 자, 그런데 피를 잡아당기는 만류력들의 총합은 그 구와 동일한 질량 갖는 질점이 그 구의 중심 O에서 피를 당기는 만류력과 같다.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뭐 사실은 저는 이것만 얘기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봐봐. 구가 있어. 구들은 수많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하나씩 만류인력을 다 구해서 더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뭐라는 거야? 그냥 네, 중점 잡아. 그리고 질량을 뭘로 해? 질량을 네, 구로 해. 그리고 둘 사이에서 네, 만류인력 구하면 이거 다 더한 거랑 같아. 이 설명이 뭐였다? 보기에서의 설명이었어요. 이해됐습니까? 괜찮죠? 그쵸?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어. 얘네 둘이만 구하면 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이 상태에서 우리 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밀도가 균질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굽껍질들이 자, 같은 두께입니다. 자, 같은 두께일 때 하나의 굽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인력은 그 굽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제가 그대로 구현 한번 해볼게요. 껍질들이 있어. 자, 껍질. 자, 반지름이 작은 껍질 하나랑 반지름이 큰 껍질 하나 해볼게요. 두께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 네, 얘가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해볼게. 요렇게 둘이의 만류인력이랑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과의 만류인력이랑 누가 커? 2번이 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둘이 두께가 같잖아. 그치? 그러면 반지름이 크면 뭐가 올라가? 반지름이 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질량이 커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얘가 질량이 크니까 그러면은 네, 얘가 만류인력이 더 크겠죠. 자, 여기서 잠깐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체크하고 갈게요. 자, 뭐냐? 자, 이때 가정된 만류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변수를 얘기를 해주는데 자, 요거 읽는 법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봐봐. 말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자, 이거 나왔을 때 여기서 뭐 곱에 비례해. 자, 그 다음에 제곱에 반비례해. 이거 못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은 딱 뭐까지만 체크되면 되냐면은 만류인력은 1차적으로 질량과 그 다음에 뭐 거리에 영향을 받네 이렇게만 일단은 보는 겁니다. 네, 아, 지금 네, 보세요. 만류인력은 네, 복잡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만류인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질량과 거리구나 이렇게 읽어야 돼요. 특히 문과생들은 더 그렇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포인트가 되는 거. 자, 그래서 메인 개념이 있고 결정하는 변수들이 있으면은 자, 얘네들 체크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선지가 지금 되게 지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차분하게 보시면은 이거 할 수 있어요.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지구 전체를 당기는 만류인력은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 태양 전체를 당기는 만류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길게 읽으면 어떻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져요. 자, 그런데 봐봐. 여기 만류인력, 어떤 만류인력은 어떤 만류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애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A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를 B라고 할게. A와 B의 만류인력은 같아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A랑 B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A.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태양. 자, 태양에서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자, 태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태양의 중심에 O. 그죠? 질량이 m인 질점이라고 됐지? 자, 질량 주의해야 돼요. 질량이 요번에 m입니다. 그죠? 질점이, 자, 그 다음에 지구. 네. 지구 전체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운 게 있잖아. 자, 여기서 여기에 있는 부피 요소도 다 해요? 안 하죠? 어떻게 한다? 중점 잡아요. 질량 뭘로 합니까? 질량은 네, 지구로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둘 사이에 네, 만류 인력을 구하면 되지. 오케이? 요게 지금 A야.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요번에 이제 반대로 갑니다. 자, 써져 있는 그대로 갈 거야. 지구의 중심에 있는 질량이 m인 질점이야. 자, 요번엔 반대요. 자,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어. 자, 근데 여기에 중심에 네, 질량이 m인 질점이 있어.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얘가 여기 태양이 있어. 자, 근데 이 태양 요번에 전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점 잡어. 자, 그 다음에 질량 뭘로 해? 질량을 요번에는 태양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요 둘 사이에 뭐를 구한다? 네, 둘 사이에 네, 만류인력을 구한다 라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네,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만류인력 크기 비교하는 거네. 요거 집어오는 거야. 그죠? 이거 쓰는 거야. 이거. 그지? 봐봐. 거리. 둘 사이의 거리. 중점에서 중점으로. 중점에서 중점으로. 거리 같네? 그치? 됐지? 자, 그 다음 봐. 질량 M. 질량 M. 같죠? 그죠? 질량 지구. 질량 태양. 뭐야? 둘이 다르잖아. 그치? 절대 같을 수 없다. 끝. 이런 풀이였어요. 오케이? 자, 물론 이 사고의 과정이 되게 길기는 한데, 근데, 자, 이 정도 복잡한 문제는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선에서는 나올 수 있느냐? 봐봐. 선지 조금 더 단순하게 내줘. 자, 그 다음에 A랑 B랑 크기값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A랑 B랑 크기값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비교의 기준, 이 기준, 그리고, 자, 기준에 대한 변수들이 지문이나 아니면 보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비교해서 푸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이런 문제는 옛날부터 원래 많았어요. 네. 알겠지? 자, 비교하라고 하는 문제는 뭐라고? 만류인력 비교하라고 했어? 그럼 뭐 생각한다? 아, 얘네들 변수 뭐지? 변인이 뭐냐 이거야, 얘네들의. 그거 비교하는 문제라고. 알겠지? 숨겨져 있는 그 정보. 오케이? 됐어요?